엔리케 감독이 신뢰하던 모든 선수가 최악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딱 한 선수만 현지 매체부터 팬들까지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비티냐입니다. 모든 매체와 팬들은 비티냐는 훌륭했고 자기 몫을 항상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티냐는 확실히 성장했고 데뷔 이후 가장 전성기를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무조건 붙박이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최악의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무스를 히든카드로 내놨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덴벨레는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1차전에서도 아쉬웠고 이번에도 아쉬웠습니다. 에머리, 루이스 모두 최악의 평점으로 3점이었습니다. 가장 못한 것은 수비수 베랄두였는데요. 이건 예견되었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배팅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위카의 부재로 인한 베랄두라는 경험이 미숙하고 완벽한 중앙센터백이 아닌 선수가 중앙센터백을 감당하면서 무너지고 마는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구공민은 루이스의 도르트문트전 활약에 대해 평점 3점을 부여했습니다. 풋메르카토는 루이스는 볼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고 거의 모든 책임을 비티냐에게 맡겼다. 너무 조심스럽게 플레이했다. 이 수준의 경기에선 충분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과 교체된 미드필더 에메리 역시 도르트문트전 활약이 혹평받았습니다. 풋메르카토는 에미리의 나이가 아주 어린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령 같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구공민은 에메리는 후반전 초반 엄청난 기회를 놓친 이후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워렌자이르 에메리는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강인을 더 빨리 기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은 음바페와 더불어 에메리를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풋메르카토는 PSG의 어린 선수는 주요 장면마다 아쉬웠다. 아주 어린 선수이긴 해도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듯했고 도르트문트의 전환을 읽지 못해다. 고군분투하다 이강인과 교체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유로스포르트도 에메리는 아직 자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경기 시작부터 부진했고 내내 고군분투했다. 어떤 좋은 장면도 없었고 골대를 맞추기만 했다고 혹평했습니다. 하무스와 호흡이 좋고 비티냐와 함께 같이 공격진에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이강인을 빨리 투입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란 판단이 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약 14분을 뛰며 터치 29회, 패스 성공률 84%, 키 패스 1회, 크로스 2회, 결정적 기회 창조 1회, 슈팅 1회, 드리블 시도 2회, 경합 3회, 피파울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평점 7.7점을 받으며 이날 PSG 선수들 가운데 비티냐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더 빨리 투입되지 않은 게 아쉬운 기록입니다. 여기에 덴벨레와 이강인 관련 국내 축구 전문가의 주장도 현지 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PSG는 지난 1차전에서 다소 무기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킬리안 음바페를 데리고도 도르트문트를 많이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원정길에서 패배를 맛보고 돌아왔기에 홈에서는 반드시 공격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만 놓고 본다면 한 경기에서 6번이나 골대에 맞는 지독한 불운에 시달렸기 때문에 PSG의 패배는 승리의 여신이 도르트문트를 선택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스망 덴벨레를 지독하게 신뢰한 엔리케 감독의 선택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덴벨레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PSG가 바르셀로나에서 전격 영입한 선수인데요. 시즌 내내 활약상은 좋았습니다. 유려한 드리블과 음바페와의 조합은 분명 덴벨레가 가진 무기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인 활약상에 있어서도 덴벨레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준 우측 윙포워드는 없었습니다. 이런 덴벨레의 최대 단점은 기복입니다. 덴벨레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경기에서는 어느 선수도 막지 못할 것처럼 맹활약하지만 부진한 경기에서는 완전히 지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도르트문트와의 2차전이 후자에 속했습니다. 덴벨레는 우측에서 도르트문트 수비에 균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드리블 실력 대비 볼 간수 능력이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덴벨레는 경기 내내 단점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자료에 따르면 덴벨레는 이날 턴오버를 무려 34번이나 저질렀습니다. PSG의 전체 턴오버가 142회였기에 덴벨레는 팀 전체 턴오버에서 24%나 차지했습니다.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턴오버만 나오고 있는 덴벨레를 끝까지 경기장에 남겨둘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덴벨레는 이날 슈팅도 단 1회에 그쳤습니다. 원래부터 덴벨레는 득점에 능한 선수도 아닙니다. 측면에서 돌파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줘야만 덴벨레를 기용하는 이유가 증명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덴벨레가 드리블에 성공한 횟수는 단 2회에 그쳤습니다. 덴벨레가 이번 시즌 통틀어 가장 저조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도 엔리케 감독은 끝까지 덴벨레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측 윙포워드로 뛸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우측 윙포워드로 뛸 수 있습니다. 후반 30분이 넘어서 투입된 이강인이 경기장 안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라리 덴벨레 대신 이강인을 우측에 넣어서 공격을 풀어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이날 15분, 추가 시간까지 약 18분 동안만 경기를 소화했는데 팀 내 평점이 2위였습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가장 중요한 경기, 골이 안 터지고 있는 답답한 경기 속 공격진의 변화 카드로 안성 맞춤이었는데 쓰지 않은 것입니다. 골대가 지독하게 PSG를 외면한 것도 사실이지만 덴벨레를 교체하지 않는 소극적인 운영을 보인 엔리케 감독의 판단도 매우 아쉬운 경기였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계산 시 하무스는 1,000억 원, 아센시오는 FA 영입이었고 솔레르 240억 원, 에머리는 구단의 아카데미를 통해 키워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껏 아카데미에서 1군 데뷔시키고 꽃 피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망, 디아비 등이 다 이적 후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에머리는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적이라 더욱 엄청난 애정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